부모라는 자리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어야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숨기고 감추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지에 혀가 잘려나가도 말하지 않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릴 적 부모님의 지나친 솔직함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 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부부간 갈등, 형제자매에 대한 서운함 같은 것들을 어린 자녀 앞에서 터뜨려버리면 아이들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진심이었다 해도 그 진실은 아이에게 감당하기 벅찬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다 말해주는 것이 진심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추어야 할 것이 있고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기다려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품격이며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자녀를 사랑할수록 반드시 숨기고 감추어야 할 5가지 진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부모의 고백이나 자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의 존중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이 진실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면 아이들은 더 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는 더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첫째, 자녀에게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의 모든 약점입니다. 둘째, 아이 앞에서 반복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과 재산에 대한 불안과 자랑입니다. 셋째, 형제나 친척과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을 자녀에게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지나친 희생과 고통을 아이 앞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포장된 듯 보이지만 실은 아이의 마음을 갉아먹고 부모의 품위를 잃게 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기르고자 하면 아이의 짐을 덜어주라. 부모가 다 털어놓으면 아이는 자라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인생을 짓누르는 무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며 우리가 아이 앞에서 지켜야 할 침묵과 숨김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실수는 바로 솔직함이 곧 사랑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솔직함이 아이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고 부모 자신도 존중받지 못하게 만들지요. 한 가정을 떠올려 봅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늘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달 집세가 모자라서 큰일이다. 내 학원비 내는 것도 버겁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기보다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돈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고 어느새 어른이 되어도 마음 한구석에 나는 늘 부족하다라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솔직히 말함으로써 아이가 더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어깨에 너무 이른 무게를 지운 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두고 말 한마디가 아이의 뿌리를 꺾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집안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고생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사랑을 받기보다
의무와 죄책감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빚쟁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억눌린 감정을 품게 되었지요. 여러분, 사랑이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덜어줘야 할 것을 아이에게 전가하면 그 아이는 결코 자유롭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불안과 약점을 아이에게 그대로 내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가정의 갈등을 토로하는 순간 아이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의 품에 기대어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를 지탱해야 하는 조숙한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바람을 막아주는 울타리요, 햇빛을 조율해주는 그늘이어야 한다. 즉,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을 그대로 들이밀지 말고 부모가 걸러내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는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숨김 속에서 아이는 안전함을 배우고 안전함 속에서 아이는 비로소 제 스스로 날개를 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불안, 약점, 지나친 희생담은 혀를 깨물고라도 삼켜야 합니다. 그 침묵이 아이에게는 든든한 뿌리가 되고 부모에게는 존중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은 부모의 과거와 상처를 아이 앞에서 과도하게 털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내 친구들은 다 배신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불운했다. 이런 고백이 솔직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을 남깁니다. 부모가 겪은 상처를 자녀가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것을 강조하는 순간 아이의 눈은 세상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위험하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관념이 너무 일찍 자리 잡으면 아이의 인간관계는 왜곡되고 건강한 도전 정신도 꺾여버립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돈은 원래 더러운 거다. 친구는 다 나중에 등을 돌린다. 세상은 늘 너를 속이려 든다. 이런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안정된 직장도 있었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늘 의심이 앞섰습니다. 동료의 호의마저도 저 사람도 언젠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부정적 생각으로 받아들였지요. 결국 혼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의 상처를 떠넘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모의 실패담이 아니라 희망을 품게 하는 시선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 그 위에 무엇을 먼저 그리느냐가 평생을 좌우한다. 부모가 남긴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불신과 두려움으로 새겨진다면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은 세상이 다 위험하다는 절망이 아니라 세상은 때로 힘들지만 그 안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경험담보다 부모의 태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세상을 여전히 배우려 하고 사람을 여전히 신뢰하려 한다면 아이도 그 힘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숨겨야 할 진실은 바로 부모 자신의 과거 상처와 깊은 불신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감당할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고통은 아이에게 전달해야 할 교과서가 아니라 스스로 묻어두어야 할 역사입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백지를, 새로운 희망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반드시 숨겨야 할 것은
부모의 기대와 비교 심리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에 내 사촌은 벌써 상을 받았다. 옆집 아이는 성적이 저렇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투자했으니 꼭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아이의 심장을 조여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공부를 잘했지만 부모의 입에서는 늘 너보다 더 잘하는 아이가 있다. 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칭찬보다 비교가 앞섰던 탓에 그녀는 성취를 해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늘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눈에는 부족한 아이일 뿐이다. 이 생각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게 드러날수록 아이의 삶은 부모의 그림자 안에 갇혀버립니다. 자신의 길을 찾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 결국 성인이 되어 독립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하고 늘 누군가의 기준을 확인해야만 안심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길을 막지 말고 스스로 걷게 하라. 부모의 비교와 과도한 기대는 아이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결국 아이의 자존을 깎아내리는 칼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비교와 기대는 부모의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쏟아내는 순간 사랑은 짐이 되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신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은 부모의 끝없는 기대와 비교 심리입니다. 혀를 깨물고라도 참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며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 또한 깊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지켜낸 그 여백이 아이에게는 가장 넓은 성장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꼭 숨겨야 할 것은 부모 자신의 권위적 판단과 편견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런 친구는 사귀지 마라. 그런 직업은 하찮다. 이건 옳고 저건 틀렸다. 이처럼 단정적인 말들을 무심코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의 사고를 막아버리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어느 청년은 성장 과정 내내 아버지에게서 끊임없이 기준을 강요받았습니다. 성공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 예술은 배고픈 길이니 생각하지 마라. 그는 결국 아버지 뜻에 따라 의사가 되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원하는 길은 따로 있었다. 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늘 불만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의 편견은 쇠사슬과 같습니다. 그 편견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자유를 억누르고 미래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하늘이다. 그 하늘이 좁으면 아이의 세상도 갇힌다. 즉, 부모가 자기 기준을 절대적인 것처럼 드러낼 때 아이의 세계는 더 이상 넓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지도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판단과 편견을 숨겨두는 것이 결국 아이를 더 멀리 보내는 힘이 됩니다. 아이의 실패조차도 배움의 과정으로 지켜볼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은 부모의 권위적인 판단과 편견입니다. 혀를 깨물고 삼키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아이에게 스스로의 길을 걸을 자유를 주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침묵한 만큼 아이의 가능성은 더 넓게 열리며 부모와 자식 간의 존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숨겨야 할 5번째 진실은 부모의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사람은 믿을 놈 하나 없다.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들은 아이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용기를 꺾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말했습니다. 돈은 더럽다.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청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데 늘 불안했고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예상했습니다. 그는 결국 안정만을 쫓았지만 삶의 즐거움과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 채 늘 움츠러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두려움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날개를 꺾는 족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믿음을 잃으면 아이도 세상을 잃는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불안이 아니라 넌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일 때 아이도 용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5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은 부모의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혀를 깨물고라도 삼켜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힘들어도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줄 때 아이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추어야 합니다. 그 숨김이 아이를 더 강하게 하고 부모를 더 존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감춘 불안과 두려움은 아이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어 전달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지혜이며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부모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솔직함이나 드러냄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하고, 때로는 숨겨야 하며, 때로는 삼켜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숨김이야말로 자녀를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모의 불안과 약점을 아이에게 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어깨에 지나친 짐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과거 상처와 불신을 그대로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아직 경험하지 않은 두려움을 강제로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의 끝없는 기대와 비교 심리를 감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자존을 갉아먹고 부모를 원망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권위적인 판단과 편견을 삼켜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사고를 좁히고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모의 두려움과 불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이의 날개를 꺾고 세상을 향한 용기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혀를 깨물고라도 숨기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부모는 아이의 울타리요, 세상의 길잡이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아이는 바람에 쓰러지고 길잡이가 흔들리면 아이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지켜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솔직함이 아니라 숨길 것은 숨기는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아이에게 안전을 주고 부모의 존중을 지키며 가정의 평온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아이 앞에서 무심코 드러냈던 말들이 떠오르셨나요? 이제부터는 한 번 더 혀를 깨물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울림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길 것은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는 당당히 성장하고 부모는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